자, 6일 지방선거 코앞으로 다가왔죠. 최대 승부처, 전국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언론들은 최대 승부처, 각 당도 최대 승부처로 꼽는 것 바로 경기지사 선거일건데 어제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먼저 취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후보가 아니라 집권 여당 후보가 정답입니다. 책상 위에서 줄 긋는 관료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써준 말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장관 인사는 지역 편중 인사, 차관 인사는 성별 편중 인사입니다. 차관 인사에서 여성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동안 인수위 대변인과 또 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를 강조하시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말씀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민주당에서 오늘 성비위로 의원이 제명이 당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죠. 물론 저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여기서 굳이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나 인사가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더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연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계속 김남매 하는 게 김동연 후보나 김은혜 후보 공약이 너무 비슷해서 그런데 제가 몇 개 공약을 좀 지켜보다 보니까 두 분 공약이 다 옛날에 있던 거 그냥 또 재탕 삼탕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김효원 평론가님, 예상대로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거친 설전을 좀 이어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쏠린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도 보면 상당히 박빙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지금 나온 세 후보만 봐도 굉장히 좀 기존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이 보거나 이번에 뭐 도지사로 나올 만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상당히 두 사람의 그동안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차이가 나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잘 알려진 앵커,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이제 대변인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는 아주 오랫동안 이제 경제 관료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이렇게 보면 그냥 뭐 관료가 뭘 그냥 잘하겠냐. 네. 제대로 된 정치인이 경기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뭐 말은 잘하지만 네. 실제 이런 행정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말만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나처럼 일을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상당히 이제 그렇게 대조적인 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남성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사에 있어서 여성이 없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김은혜 후보는 지금 민주당의 성비위 문제, 네. 그래서 정말 여성에 있어서 더 민주당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렇게 보면 그 사이사이에 강용석 후보가 아까 김남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두 까기를 하면서 상당히 치고 빠지고 하면서 또 재밌는 그런 장면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허주연 변호사님, 어제 TV 토론 보신 분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최고의 씬 스틸러 강용석 후보였다. 네, 맞습니다. 정말 김효원 평론가님이 모두 까기 공격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어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정말 강용석 후보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강 후보가요. 지금 머리도 지금 짧게 자르고 저렇게 코수염 있는 모습 네. 보이잖아요. 저게 검수왕박 반대를 외치면서 삭발을 감행을 해서 머리가 저렇게 짧은 거예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TV 토론에도 못 나올 뻔하다가 본인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막 법정 대응까지 벌여가지고 결국 이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낸 거고요. 네. 토론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황 후보를 제외하고 양김 후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격을 했어요. 네. 특히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저격을 했는데 두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제목만 가리면 도대체 누가 누구의 공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김남매 공약이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격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공약이 무슨 본인 공약 중에 이제 수원 군공학 이전이 사실은 자기가 출마할 때 먼저 얘기했던 공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그 얘기 하는데 출처라도 좀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이렇게 우리는 공약, 사골 공약,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공약들이다라면서 저격했습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2대 1로 싸우는, 더 나아가서 3대 1로 싸우는 느낌일까? 왜 강용석 후보가 그래도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 나오려고 했잖아요. 경선 붙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좀 공세에 몰리지 않을까요?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강용석 후보가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같은 당의 이제 보수 진영을 이제 공격하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다고 하는데, 강용석 후보는 이제 본인의 가치를 조금 더 증명을 해내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강용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랑 더 친분이 많다.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김은혜 후보랑 이렇게 싸우냐, 차라리 이제 함께 잘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허허! 이거 전화 목록을 열어보자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러네요. 김동연 후보를 그런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님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94년인가 95년도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 기사를 두드려 패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두드려 팬 적은 없고요. 네. 30년 전에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살짝 패셨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그게- 하여간 범행은 인정이 되는 건데. 그 억울한 이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부총리 청문회 때 그쪽에서 요금을 좀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한 대 트셨다? 아니요, 친정 그럼.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니까요? 기소유예 받은 건 인정하시죠? 기사는 제게 기소유예. 기사는 제게 요금을 2번 요구를 해서 아니,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요. 아니 글쎄 그리고 내 그때 전과라는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기소유예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그 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 그런 취지로 아니요, 때린 적 받아들여요. 없다니까요. 부총리 청문회 때다 나온 얘기인데 일단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성문 변호사님, 네. 기소유예라는 게 네. 뭔데 지금 전과냐 아니야 그런 것까지 나와. 일단 기소유예 얘기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기소유예는 이런 거예요. 잘못은 했는데 그러니까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이번엔 봐줄게. 그게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건 전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정황상 피해가 아주 경미하다거나 뭐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고 전과가 없다면 그래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고 봐줄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강영석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가 되지 않아서 전과가 남진 않는 것. 그러니까 계속 혐의가 인정되면 두들겨 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강영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 속칭 두들겨 팰 정도라면 기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회 때 이 사안이 과연 나올까 본인이 예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TV 토론을 보셨던 분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김동연 후보한테 또 놀랐을 수도 있어요. 김동연 후보가 그동안 논란의 주인공이 된 적이 별로 없었고 하하. 상당히 뭐 미담이 많이 알려졌었고 그렇죠. 상당히 좀 이렇게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관료 스타일로 네. 알려졌는데 갑자기 무슨 택시 기사 뭐 폭행 기소유예 의혹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오니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고 특히 뭐 흑수저 씨나 김동연 후보 흑수저 씨나 뭐 그렇게 그런 알려졌을 흑수저 신화도 있고 네. 근데 김동연 후보가 그 해명을 대답을 하면서 네. 30년 전에 두들겨 팬 적은 없다라고 해명을 해서 그럼 두들겨 팬 적은 없다면 그렇게 살짝 팼나요? 뭐 팼나요? 다른 걸 그때는. 했단 말이에요. 약간 좀 해명도 약간 마이크로 잡기도 한 건데, 네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지금 보도가 나온 거를 보면 94년에 이런 사건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 기사분이 택시비를 안 냈다고 주장하면서 아하. 시비가 붙었다. 네. 시비가 붙은 건 맞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김동연 후보가 당시에 택시비를 냈더라. 택시 기사분이 착각을 했더라. 그런 사건이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강영석 후보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서 지금 또 네거티브를 했고 네. 그다음에 아까 흑수저 신화 거기에 대해서도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 될 당시에 고절 신화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야간 대학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또 강영석 후보가 또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또 그걸 또 학력 사기다. 학력을 축소하는 것, 과장하게 부풀린 건 봤어도 축소하는 학력 사기는 처음 봤다.
또 이렇게 하니까 고절신화라고 내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어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근데 백성 변호사님, 네. 지금 언론들이 또 각종 여론조사 발표한 거 보면 지금 경기도지사 이 여론조사가 박빙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주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신스틸러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번 선거의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KSO의 여론조사인데요. 진짜 박빙입니다. 김동연 후보자와 김은혜 후보자는 오차범위 내 0.6%인데 저기 이제 주목해 볼 게 강용석 후보자 지금 5.1%가 5%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논란이라기보다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네. 그럼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하. 단일화를 하면 산술적으로 더하면 한 47%쯤 되네요. 그럼 이긴다. 단일화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단일화를 하면 우리가 숫자로 더하면 저게 되는데 이제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서 빠지는 중도표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해서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강용석 후보자를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할 건지 단일화를 해야 하나, 단일화를 하면 안 되나 이에 대한 고민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강용석 후보는 어쨌건 단일화 그 이슈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 입장에서 강용석 후보를 복당해서 받으면 전국 지방전세 또 지방선거에 대한 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은혜 후보는요, 박빙 승부가 어떤 건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지역구에 했던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2020년에 김병관 후보의 0.72%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완전히 박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지사 이 박빙 흐름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표가 한 표 한 표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일화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는 저희 당원분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가 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유불리를 위해서 이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용석 후보 쪽에서 단일화를 제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리 저는 상정을 하거나 예. 예상을 하면서 예. 그렇게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말은 해도 가능성, 이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성남 분당갑 후보가 어제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연이틀 겨냥하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곳 주민분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또 전혀 연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그렇게 이재명 시장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다 사인을 해줬대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바꾸고. 제가 대장동 주민분들 만나 뵌 게 오늘로서 3번째입니다. 그래서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제대로 바로 잡겠습니다.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저 긴 발언 중에 이름 하나 딱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라고 좀 전에 이름이 정확하게 나왔고 네. 그리고 안철수 지금 전 인수위원장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연고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정치인한테 연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정치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계속해서 이재명 지금 그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저격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저거는 본인 지역구 본인이 그 국회의원 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과 더불어서 전체 판세 이재명 그 선대위원장을 저격하면 민주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네. 그걸 감안하면서 계속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고 얘기하는데 연고는 약국에만 있는 줄 알았지만 연고는 허주원 변호사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연고는 어디입니까? 원래는 저기 분당갑 아니잖아요. 노원이죠. 아하. 사실 노원에서 재선 의원 지낸 분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지역구로 옮긴 겁니다. 아하. 분당갑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요. 판교가 처음 IT밸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지어졌냐. 자기 사옥, 그 안랩 사옥을 지은 것이 바로 본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연고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곳의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이 분당갑의 네. 발전 가능성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알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판교를 만드는데 자기가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강조를 하면서 이사도 했다고 해요. 지난 9일 오전에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전입신고를 하고 자기가 창업한 알랩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집을 얻어 아하. 이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가만히 있을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 또 이재명 후보도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 변호사님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부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소는 언제 키우겠습니까? 지금은 소를 키울 때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여당 혹은 정부에 대한 공세만 취하고 있으면 민생은 누가 챙겨?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야, 이제는 우리가 싸울 때만이 아니고 소를 네. 키울 때야.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네. 과거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저번 대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유능함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를 키울게. 이제 국민 여러분들 내가 소 키울 테니까요. 앞으로 민생 잘 챙기고 견제도 잘 할 테니까 저희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지금 싸움뿐만 아니라 네. 민생을 이끌고 나갈 때도 내가 유능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얘기 하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지원했더니 소고기 사 먹더라. 제 그 말을 듣고 안철수 지금 후보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고기 사 먹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는데 먹고 싶은 거는 그게 소고기든 닭고기든 충분히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정말 지원금이 생겼을 때 겨우 소고기를 사 먹는다. 이거는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지. 왜 소고기 사 먹게 해주냐. 그 낭비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더라. 그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의 인수위원장 시절 발언을 겨냥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굉장히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회식합시다. 그럼 뭐 먹죠? 소고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소상공인들한테 차등 지급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누구는 소고기 사 먹고 누구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그 안 꺼내도 될 소고기 말을 꺼내서 아하. 오히려 더 곤란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대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